600년이 지났습니다. 나라도 바뀌었습니다. 왕조도 사라졌습니다. 세상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불리는 이름이 있습니다. 세종. 그는 왜 600년이 지난 지금도 위대하다고 불릴까요? 오늘 그 답을 찾아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세종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태종에서 시작합니다. 태종 이방원. 그는 조선 역사상 가장 많은 피를 흘린 왕입니다. 정몽주를 죽였고 정도전을 죽였고 형제들을 죽였고 심지어 천황들도 죽였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왕위에 오른 방식을, 피로 얻은 권력은 언제든 피로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아들이 왕이 되기 전에 모든 위험을 미리 제거했습니다. 아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아들이 정치에 휘말리지 않도록, 아들이 오직 나라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아들이 충녕대군, 훗날의 세종입니다. 태종의 아들은 셋이었습니다. 첫째 양녕대군, 둘째 효령대군, 셋째 충녕대군. 왕위는 당연히 첫째에게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양녕대군은 달랐습니다. 공부보다 사냥을 좋아했고 격식보다 자유를 원했습니다. 세자의 자리를 스스로 내던지듯 행동했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말합니다. 양녕대군이 일부러 그랬던 것 아니냐고, 동생 충녕이 왕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 물러선 것 아니냐고. 진실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분명합니다. 1418년 충녕대군이 세자에 책봉됩니다. 그해 왕위에 오릅니다. 22살. 세종을 이해하려면 그의 하루를 봐야 합니다. 그는 새벽에 일어나 책을 읽었습니다. 신하들과 토론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아버지 태종이 걱정할 만큼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눈이 나빠질까봐 책을 숨겨도 숨겨놓은 책을 찾아 또 읽었습니다. 그는 천재였을까요? 아닙니다. 누구보다 치열하게 공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백성을 먼저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1443년 세종이 새로운 문자를 만듭니다. 훈민정음,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당시 조선의 글은 한자였습니다. 배우는데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글을 아는 사람은 권력을 가진 사람뿐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억울해도 글로 쓸 수 없었습니다. 아파도 의원에게 증상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법이 바뀌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세종은 그것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훈민정음 서문에 그가 직접 씁니다.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가 서로 통하지 아니한다. 이런 까닭으로 백성들이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그는 배우기 쉬운 글을 만들었습니다. 하루면 배울 수 있는 글을, 권력이 아닌 백성을 위한 글을. 신하들이 반대했습니다. 한자를 버리면 중국과의 관계가 흔들립니다. 세종은 듣지 않았습니다. 한글만이 아니었습니다. 츠북이 세계 최초로 빗물의 양을 측정하는 기구, 농사를 짓는 백성에게 비가 얼마나 왔는지 정확히 알 수 있게 했습니다. 안부일고, 해시계, 백성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길거리에 세웠습니다. 시간은 권력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칠정산, 조선만의 달력, 더 이상 중국 달력에 의존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4분 6진, 북쪽 국경을 개척해 영토를 넓혔습니다. 오늘날 한반도의 북쪽 국경선이 세종 때 완성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의 재위 기간에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세종의 삶은 빛나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 병을 달고 살았습니다. 눈병, 당뇨, 종기, 밤새 공부하고 일한 대가였습니다. 말년에는 거의 앞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아도 신하들의 보고를 들으며 결제했습니다. 신하들이 말했습니다. 전하, 쉬셔야 합니다. 세종이 답했습니다. 백성이 쉬지 않는데 내가 어찌 쉬겠는가. 1450년 세종이 눈을 감습니다. 54살. 그의 마지막 말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것들이 그 말을 대신합니다. 세종이 위대한 이유는 업적의 숫자가 아닙니다. 그 업적들이 모두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성, 한글은 백성을 위해 만들었고, 추구기는 백성의 농사를 위해 만들었고, 해시계는 백성이 시간을 알도록 세웠습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권력을 쌓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나눠주려 했습니다. 지식을, 시간을, 문자를. 그것이 600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이름이 불리는 이유입니다. 태종은 피로 아들의 길을 닦았습니다. 세종은 그 길 위에서 백성의 삶을 바꿨습니다. 한 사람의 냉혹함이 한 사람의 따뜻함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역사는 혼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앞사람이 닦은 길 위에서 다음 사람이 꽃을 피웁니다. 백성이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그는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세종대왕. 그는 가장 많이 공부한 왕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아팠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 백성을 생각한 왕이었습니다. 6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매일 그가 만든 글자로 밥을 먹고 사랑을 고백하고 꿈을 씁니다. 그것이 그의 진짜 유산입니다. 위대함은 권력에서 오지 않습니다. 방향에서 옵니다. 세종은 언제나 같은 곳을 바라봤습니다. 백성. 다음 편에서는 세종 이후 조선이 마주한 가장 큰 위기 임진왜란을 다룹니다. 이순신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역사에 새겨졌는지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